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역사의 달인 이재령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 볼 겁니다. 우리가 그 벚꽃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등장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조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호.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등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굉장히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한 5개 정도요. 이거 오늘 다 끝낼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번 시간도 신나고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역사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먼저 이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가 성립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당연히 어느 시대겠습니까? 어느 시대일까요? 그렇죠, 철기 시대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가 철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한무제 침략으로 멸망했다며, 그러면 고조선 멸망 이후에 등장한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배경은 철기 시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 볼 거고요. 만들었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여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보죠. 철시대 여러 나라 성립됐지. 널무덤과 동무덤도 만들었지. 만주 수마강 유역의 부여 왕이 중앙을 대가들이 사출도 다스려. 풍습으로는 순장과 일책 12법 12월 연고연한. 여기까지요. 자, 보겠습니다. 철기시대 여러 나라가 성립됐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요런 나라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이 되겠다. 됐습니까? 요 순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왜 그러냐? 위쪽부터 지금 순서인 거거든요. 어호, 맨 위에 부여,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밑에 사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철기 시대는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드디어 이제 청동에서 벗어나서 철을 쓰는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철 가지고 이 뭐 만들 것 같습니까? 철로요. 피디님, 뭐 만들 것 같아요? 철로. 뭐 만들고 싶어? 무기를 만든대요. 이게 폭력적이에요. 보통 이렇게 농기구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무기. 그렇습니다. 무기 만들어가지고요, 전국전쟁 활발하게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성립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돌 쓰거나 나무 썼거든요. 그죠? 청도로 만든 농기구는 없다며.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농업 생산력은 더욱더 증가하고요, 당연히 인구까지도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널무덤과 동무덤도 만들었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널무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무슨 무덤이 있었습니까?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때문에. 널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관이라고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돌로 관을 만들었다 해서 돌널무덤이라면, 이제 철기 시대의 널무덤은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나무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동무덤도 만들어요. 이 동무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이 동무덤을 만들었다. 청동기와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리고 만주 송화강 유역의 부여. 부여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부여란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바로 오부족 연맹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부족. 5개의 부족이 여기 하얀 색깔이 나와.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색깔 무슨 색깔로 쓸까?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자. 자, 오케이, 노란색으로. 파란색이 나오지. 자,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분명히 노란색으로 한 것 같은데. 자, 5개의 부족이 연맹왕국이요,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부여란 나라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나옵니다. 왕이 중앙을, 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린다. 즉 하나의 왕이 있다면요, 이 왕은요 중앙만 다스려요. 수도만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가들이 있는데, 이 대가들의 이름 특이합니다. 바로 마가, 우가, 구가, 저가예요. 들었습니까? 마가 뭘 것 같아요? 마가 말입니다. 우가 뭐 같습니까? 소예요. 그리고 구가 개, 구자죠?
개입니다. 그리고 저가 돼지예요.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딴 이 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립니다. 즉 가축의 이름을 딴 이런 대가들이요. 사출도를 다스렸다. 오케이? 이들의 지역. 그러면 이 왕이 중앙만 다스리고 이 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형태면 왕권이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약하겠죠. 그죠? 왕이 이 전체 지역을 통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좋아요. 자, 풍습으로는요. 순장과 일책 12법 12월 연고 열었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순장.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장례 풍습인데 이 순장 같이 가자는 겁니다. 다 함께 가자. 어디로? 고 투더 헬 하면 안 되나? 헤븐! 이게 바로 순장입니다. 즉, 지배자가 죽으면 그 지배자가 거느리고 있었던 노예라든지 또는 뭐 이 첩이라든지 같이 묻는 게 바로 순장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거였죠? 죽어서도 이 지배자가 이 노예들 거느리고 잘 살아라. 굉장히 좀 잔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순장했던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요, 사람들이 막 그 땅 속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생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잔인하잖아요. 이 죽인 다음에 태워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더 잔인한가? 아무튼 이게 생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엄격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책 12법이에요. 이 부여의 법률은요, 고조선의 법률과 굉장히 유사한데,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유사한데요. 딱 특징이 이거거든. 이것만 딱 알면 끝나는 겁니다. 1책 12법 뭡니까? 하나의 책임이 있으면 12배로 배상해라. 피디님 지금 뭐 먹고 싶습니까? 뭐 먹고 싶어요? 응? 먹고 싶으면 말해봐. 제가요. 진짜 이 피디님을 위해서 뭐 사주지 않을 거야. 뭐 치즈요? 그러면 치킨? 치킨을 먹고 싶대요. 제가 치킨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디님이요, 내 치킨을 한 마리 훔친 거야. 그러면 딱 걸리면 12배를 배상해라. 이게 일책실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의 책임이 있으면 12배를 배상해야 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12월에 연고 열었지. 이 연고는 제천 행사입니다. 이 제천 행사는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요. 왜요? 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일종의 축제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연고요. 아직 여러분들 귓속에 팍팍 안 바뀔 겁니다. 왜요? 제천에서 굉장히 많고요. 헷갈릴 수 있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풍습으로는 순장과 일책 12법 그리고 연고인데 요것도 있습니다. 소급으로 점을 쳤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보통 점을 친답니다. 소를 죽여요. 소를 죽이면 이 소가 이렇게 꽥 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소 이 발굽을 보는 거예요. 발이반에게 이게 떨어져 있다. 이거 죽였다. 꽥! 이거 죽었어. 이거 죽었어. 그러면 전쟁에서 지겠다. 만약에 꽥!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이 선생님 손가락도 그 소 발굽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티플레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 이 손이 통통해요. 이 손이 되게 쪼꼬맣다는 얘기 많이 했어. 진짜 쪼꼬맣거든요. 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부여의 풍습. 뭐 하나 좀 더 하고 싶네요. 그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 이 부여 사람들도요,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또 하고 싶은데. 그 가축의 이름 딴 관직명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구가, 이 개잖아요. 이 구가가요, 가장 세력이 약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이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안 좋은 말 할 때 괜히 강아지를 이렇게 막 넣지 않습니까? 강아지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죠? 근데 괜히 강아지를 끌어다 써가지고 이렇게 막 안 좋은 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지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위치를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맨 위에 부여,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삼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되거든요. 왜요? 가나, 다라마. 이렇게 해서 골라보세요라는 문제. 내기 굉장히 쉽겠죠?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철제.
농기구라든지 뭐 철제 무기라든지 그리고 요게 있는데요. 요게 특징이에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화폐입니다. 요거는 명도전이라는 화폐예요, 명도전. 이 명도전이라는 화폐는요, 중국의 화폐입니다. 이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철기시대 들어와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교류했구나. 오케이? 요것을 보여주는 유물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붓도 있습니다. 붓. 이 붓이 뭡니까? 붓이 뭐야? 붓이지. 이 붓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뭐예요? 뭐 그림도 그리겠고요. 글씨도 쓰겠죠? 그 글씨가 뭘 것 같습니까? 한자겠죠. 그죠? 요것도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 선생님이 항상 한국 살 때 그 도전, 명도전 얘기 나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안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 철기시대 때 만들던 이 명도전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을 설계했던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중요한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도전입니다. 알았어요. 안 할게. 자, 갑분! 싸하게 되네요. 자, 이제 갑자기 싸해지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뭉클뭉클해서 갑자기 도전 의식이 막 생긴다. 이런 학생들도 못 봤어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자, 요건 뭘 것 같습니까? 뭡니까? 독무덤이 되겠다. 오케이? 독무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철기시대랑 부여까지 살펴봤었죠? 요거에 대한 내용, 노래 다시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시대 여러 나라 성립됐지. 널 무덤과 독무덤도 만들었지. 만주스마강 유역의 부여 왕이 중앙을 대가들이 사출도 다스려 풍습으로는 순장과 일책 12법 12월 연고연. 네, 자 그러면 다음 고구려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부여 밑에 있었죠?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절본의 자리 잡고 무의 중심 서욱제라는 혼의 풍습 동맹 열어서 10월에. 자 여기까지 가는데 이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이건 뭐 워낙 기초적인 상식이라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주몽입니다. 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부여 사람이었어요. 됐습니까? 이 주몽은 부여 사람이었었는데 부여에서 왕위 다툼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추리할 수 있겠죠? 어떤 추리야? 이 주몽이 부여 사람이면 굉장히 이 고구려란 나라가 부여와 유사한 풍습을 가지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오부족 연맹왕국입니다. 오케이? 아까 이 부여도 오부족 연맹왕국이라며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왕국이라고요. 됐습니까? 이 오부족이요 좀 달라요. 게르부, 소노부, 수노부, 관노부, 전노부 요 5개의 부족인데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게르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고구려구나, 연맹왕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연맹왕국이란 얘기는요, 이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은 있지만 이 왕권이요 그렇게 세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각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군장들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하지만 왕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귀족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회의. 이게 바로 제가 회의입니다. 여기서 누가 회의해볼래?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쁜 띠해지죠. 가쁜 띠 맞습니까? 가쁜 띠가 띠용인가? 띠용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보통 가쁜 싸는 내가 하잖아요. 그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싸해지면 이제 싸한다 그러고 띠용은 뭐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띠용하면 어이없다 요건가? 어이없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봐봐요. 여러분들과 한 걸음 더 친해지려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한테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손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면 이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배운다는 겁니다. 자, 졸본의 자리였고 무예를 주겠다. 여러분들 이 졸본 지역, 이 고려 초창기의 수도가 졸본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얘네 무예를 중시해요. 보세요. 고구려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 싸움 잘했던 민족. 이 싸움 잘했던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싸움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졸본 지역은 굉장히 척박했거든. 척박하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약탈했거든요. 오케이? 이른바 약탈 경제를 했기 때문에 이 무예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싸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 주변의 나라는 항상 이 고구려의 압박, 이 고구려의 약탈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여, 밑에 옥조와 동해 같은 나라들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고구려의 풍습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 이 서옥제요. 진짜 중요해요. 이 서옥제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 남자와 그리고 이 여자가요. 서로 결혼했습니다. 여자니까 이렇게 머리도 그려줘야죠. 여자예요. 서로 사랑을 한 거죠. 그러면 누구 집에 가서 살까요? 누구 집에 살 것 같습니까? 피님. 남자 집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이 역사적인 이 지식이 하나도 없네. 1도 없네. 여러분들 말 말자. 1도 없네. 그죠? 1도 없네. 야, 진짜. 자, 여자 집에 가서 합니다. 여자 집에. 오케이? 남자, 여자 그러면 여자 집에 가서요. 이 여자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 집 뒤편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살아요. 요 집을요. 우리는 서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자 집에 가서, 즉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서옥이라는 작은 이 집을 짓고 사는데 당연히 이 서로 사랑을 하니까 이제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가 나올 거잖아.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니까 아직 걷지를 못하지.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아이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요. 섰어. 그러면 이제 남자 집으로 가는 풍습이 바로 서옥제예요. 됐습니까? 깔끔하죠? 서옥제란 이 남자가 여자 집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이가 크면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풍습이 서옥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맹입니다. 10월에 동맹 열었다. 아까 부여의 제처 행사 뭐였습니까? 12월 영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10월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맹. 뭔가 이 고구려는 이 동맹을 맺을 것 같고 굉장히 맹호처럼 뭔가 이 맹렬하고 뭔가 그럴 것 같은 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맹이란 이름 자체부터 별의별 다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외우게 하려고 제 별의별 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동맹 열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 뭐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렇게 막 활 쏘고 이 사냥하는 모습. 이렇게 무예를 중시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볼게요. 혼인할 때는 여자의 집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고 한대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됐습니까? 일단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풍습이 오케이? 이게 서옥제다. 그러면 고구려 관한 내용 뭐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뉴욕의 고구려 절본의 자리 잡고 무의 중심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 동맹 열어서 10월. 자, 다음 고구려 밑에 있었던 옥조와 동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옥조와 동해는요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한반도 동북 지역 동해와 옥전에 왕이 없었어. 대신 읍공과 상로가 다스려 고구려가 공격해와 성장 못해. 옥전은 민며느리 제와 가수공도 무덤을 만들었고 동해는 조태훈과 책과 10월에 무천 열었어.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얘네는 한반도 동북 지역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동쪽과 북쪽이요. 즉, 여기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옥저, 그리고 동해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네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군장국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군장국가는 뭡니까? 왕이 없는 국가입니다. 즉, 군장들이요.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형태가 군장국가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연맹왕국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연맹왕국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아닙니까? 뭡니까? 그렇죠. 고구려와 부여 같은 나라예요. 뭡니까?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긴 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즉 이 옥조와 동해는 공통점으로 왕이 없다 보니까 대신 읍군과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구려가 공격해와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이 고구려에게 그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이 고구려 싸움 잘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옥저의
풍습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옥절은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미성년자를 이제 민자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어린 며느리예요. 즉 어린 여자를 이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죠.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양갈래로 딴, 되게 어려워 보이죠? 딱 봤을 때. 그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 어린 여자가요, 남자 집에 사는 거예요, 남자 집에. 이번엔, 이 고래 서옥자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자 집이에요. 남자 집에 들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어린 여자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이 되면 여자 집에다가요, 남자 집에서 예물을 주고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상하죠? 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지금 어린 여자를 남자 집에서 키우다가 이 여자 집에 돈 주고 이 며느리로 드린다는 것은 이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노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은요,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서옥제 같은 경우도 왜 굳이 이 남자가 여자 집에 갔다가 애 크면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노동력을 여자 집에 일부 제공해 준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저의 민며느제 같은 경우도 요거죠. 이 노동력이니까 이제 이게 대한 합당한 이런 예물을 주고 이 여자를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린 여자를 일찍 시집살이를 한다. 약간 좀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 집에 산다면 여기는 어린 여자가 남자 집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따가 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가족 공동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요. 목곽이라고 있어요. 목곽이 뭐냐? 나무로 된 이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감 있게 또 그래야지. 나무로 된 이 상자예요. 됐습니까? 입체감 있어 보이죠? 그죠? 자, 여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시체를요, 가매장합니다. 가매장을 이 땅속에 묻어놔요. 그러면 이 시신이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이 뼈를요, 요 나무 목각에다 넣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가매장 했다가 이 뼈를요, 한 목각에다 넣는 겁니다. 이게 가족 공동무덤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동해는 족외혼과 책하. 보세요. 이 족외혼 어떤 느낌 듭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핀네. 응? 몰라요? 족외혼 느낌 안 들어요? 이건요, 부족 외의 사람과 혼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같은 부족 내에서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과 혼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화, 요거 중요합니다. 이 책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 화나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책화예요. 이거는 요겁니다. 이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에 경계선이 있어요. 이 PD님은 옛날에 이런 거 해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책상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항상 남자 여자 짝꿍이면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요. 금을 그어놓고, 야, 너 이거 넘으면 이거 내 거야. 막 이런 거. 이게 책화예요. 즉 A 부족과 B 부족이 있다면 만약에 이 B 부족이 넘어요. 경계선을요. 그러면 A 부족이 화나겠죠. 그죠? 그러면 B 부족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뭐로요? 소나 노비나 말 이런 걸로 변상케 하는 시스템이 책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10월에 무천녀입니다. 옥전은요, 제천 행사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사료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됐습니까? 옥전은 제천 행사 없고요. 동해는 10월에 무천녀였다. 오케이? 자, 이 책하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길러 어린 되면 친정으로 되돌려보낸다.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뒤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신랑 집에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민며느리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어떤 나라? 그렇죠. 바로 옥저입니다. 옥저. 오케이. 다음.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 뭐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족외혼. 족외혼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데 이를 체카하면 됩니다. 조계용과 체카 어떤 나라요? 동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료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 이 노래방 강좌하면서요 그냥 단순히 막 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 사료를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눈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옥저와 동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동북 지역 동해와 옥저는 왕이 없었어. 대신 읍공과 삼로가 다스려 고구려가 공격해와 성장 못해. 옥저는 민며느리 제와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고 동해는 조계용과 책과 10월에 무천 열었어. 자, 이제 마지막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사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죠. 보겠습니다. 들어보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사만 정치와 제사가 분리돼 재정 분리사회 신지와 급차가 진배함 정부는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해 변하는 천을 생산해 낭낭과 외수출 여름사가 발달한 사만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 여러 여기까지요. 야, 굉장히 약간 좀 신경 쓴 듯한 느낌, 라인 맞추려고 괜히 고생한 듯한 그 흔적이 막 발견되지 않습니까? 생산해! 자, 좋습니다. 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사만은요, 바로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사만이에요. 그죠? 이 사만이란 나라는 이 나라 기억납니까? 진이요? 우리가 고조선 배웠을 때 이 위만조선이 한나라와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했다며 기억나요? 그 전에 이 진은 있었습니다. 이 위만이요 준왕을 몰아냈잖아요. 그죠? 밀어내면서 자기가 왕 된 거 아니야? 그럼 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남부로 내려가서 고조선 유이민 얘가 준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사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한, 진안, 변한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 마한이 가장 컸어요. 사실 얘네는 여러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한만 들어가 봐도요 54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 작은 나라들이 막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얘네를 이 군장국가로 봐야 되냐 또는 연맹왕국으로 봐야 되냐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요? 이 마한이 여러 소국이 있었는데 그중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목지국에 이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군장국가임이 더 타당하겠죠. 왜냐면 목지국에만 왕이 있거든. 하지만 이 목지국이 이 사만을 또 대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애매한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만의 목지국이 대표했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뭐 만이 가장 컸다. 오케이?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가사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요. 볼게요.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예요. 재정 일치의 반대가 재정 분리겠죠? 이 단군 왕검 재정 일치래매요. 얘네는 분립니다. 정치와 제사가 분리됐어요. 왜요? 신지와 읍차가 정치를 담당하고요. 천군은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신지와 읍차는 뭐요? 정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천군은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했다. 됐습니까? 즉 천군은 뭡니까? 제사장이고요. 이 신지와 읍차는 군장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허. 그러면 이 소도란 지역 굉장히 신성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도에 입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입구에 뭘 설치해두냐면 바로 이겁니다. 솥대입니다. 이 솥대가 이 소도에 원래 입구를 표시해놓은 용도로 쓴 겁니다. 완전 불리해요. 정치적 힘이 이 소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범죄자가 죄를 짓고 이 소도에 도망가면요 못 잡았어요. 그만큼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가 바로 사만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중 이 사만 중에 이 변화는요 철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철로 굉장히 유명해서 낭랑과 외에 수출하게 되고요. 낭랑 또 나왔네. 오호. 그리고 얘네는요 이 화폐를 철을요 화폐처럼 쓰기도 해요. 오케이, 뭐 덩이세라 그래서 이 철을 화폐처럼 쓰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벼농사가 발달했겠죠. 왜? 한반도 남부 지역이라며요. 이 평야들이 쫙 펼쳐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제철 행사를 두 번 합니다. 5월과 10월이요. 5월째, 10월째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자, 뭐 5월째,
10월째. 뭡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되고요. 10월이 뭐예요? 추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옥저와 동해 그리고 이 사만의 군장 이름이요.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야죠. 바로 재령, 요령, 뚜둥. 이렇게 뚜둥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봤었는데 재령, 요령하면 이렇게 뚜둥 이런 거 그 최우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재령, 요령하면 뭔가 그 있잖아요. 그 도장 같은 거로 딱 박지 끼고 막 뚜둥 이런 그 음향 효과와 함께 이런 CG를 이렇게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과장님. 자, 이제 해주실 거 믿습니다. 자. 안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그 혼자 뻘쭘한 거예요. 그 가쁜 그 띠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재령, 요령! 오케이. 자, 두둥이 목소리 무섭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옥저와 동해.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얘네 왕이 없다며요. 왜 왕이 없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옥저와 동해는 왕이 읍군. 끝. 읍군입니다. 군장 이름이. 오케이. 그리고 이 사만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벼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5월과 10월에 두 번 제철 행사를 열었다며요. 그럼 우리가 이 상상해 보자고요. 얘네는 진짜 이 어마어마한 벼를 쌓아놓고 이렇게만 옮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옮겼습니까? 읍차. 됐습니까? 끝난 겁니다. 얘는 읍차예요. 오케이. 읍군과 읍차. 헷갈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령 요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벼룹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고 한대요. 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목을 매달았고 귀신을 섬긴답니다.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못 잡았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제사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게 아까 보셨던 바로 소떼가 되겠다. 그러면 이 사만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사만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 신지와 흡차가 지배함 정부는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해 변하는 철을 생산해 낭낭과 외수출 벼농사가 발달한 사만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 여러 네, 자 마지막 사비 부분으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들어보죠. 자기 문화 바탕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 등장해서 연맹왕국과 군장국가로 발전하지만 왕권이 미약해서 노래 끝납니다. 뭐가 이런 rim에 약간 이런 춤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춤. 아이고, 너무 에반가요? 그래도 저때 댄스 동아리 봤어요. 보컬 연구, 댄스 동아리 연구, 수채업 연구. 진짜 정말 같이 가자. 자, 보겠습니다. 철기문화 바탕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 한반도에 여러 나라 등장했습니다. 어떤 나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이 있었다. 그리고 연맹왕과 군장국가로 발전했어요. 대표적인 연맹왕국, 고구려랑 부여가 되겠고요. 군장국가, 옥저와 동해가 되겠습니다. 사만은 애매하니까 빼놓자고요. 왕권이 미약합니다. 당연히 연맹 왕국도요. 왕권은 세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이 왕의 힘이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 위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부여,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여기가 마한, 진한 변환이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이 고구려 살아남아요. 얘네 다 없어지고 고구려가 살아남고 이 마한 지역에서 어떤 나라요? 백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진한 지역에서 신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한 지역에서 가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변한 철로 유명했다며. 그죠? 당연히 그러면 가야도 철로 유명했음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비 듣고 이제 나도 역사 가수다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탕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나도 역사 가수다 참여하신 분은요 바로 이 구일중학교 다니는 유빈 학생과 혜미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두 명은요 선생님 직접적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또 이 목동에서 강의도 하고요 이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가려주는 센스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의 두문기 시대가 시작됐어. 지면층을 위한 동문과 거친 무늬고를 만들어 사용했어. 변행사가 시작하다 칼로 추슬 민문이 토기 만들어 저장하고 고인돌과 도돌로도 만들었어. 청동기 시대 군장이 출현하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만드네. 고인돌과 이파양동건과 이성대 시토리로 세력범이 알 수 있네. 중앙을 밀어내고 왕이 된 이마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신경무역종을 발전했지만 한무대 침략으로 멸망이 길어. 청동기 시대 낙하 우리 성리고 고조선은 비만 집권 이후 젊은 학생들 왼쪽과 호인 인간의 건국으로 나를 다스렸어. 네,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요.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이 두 명의 학생의 점수는요. 누구 바로 92점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약간 좀 점수가 짜요. 뭔가 이 그 매의 눈을 가진 이 심사위원 같은 그 이승철 잘 모르나?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자, 좋습니다. 역사 달인의 실력이시군요. 굉장히 잘했군요. 이 두 명의 학생에게는요 이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싶으면 오픈톡에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노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기 전에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죠? 이 문제풀이 확실하게 이번 두 번째 노래를 다 정리하고요. 새로운 노래는 그 다음에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